우리가 이번 독서 토론은요, 돈과 인생의 비밀,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독서 토론 내용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혼다키니 지은 책이 나온 지 꽤 됐고요. 예전에 일본에서 100만 부가 돌파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혼다키니 아버지가 세무사셨나봐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려서부터 돈이나 성공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거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그리고 특이한 게 이 사람이 20살에 미국을 여행했나봐요. 미국을 여행하면서 세계의 그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마인드나 성공 비결을 인터뷰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나서 실제로 30대 초반에 벌써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유태인의 거부를 만나서 그분하고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도 받고 실제로 1대1로 교육을 받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내용을 정리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는 굉장히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가 예전에 읽어서 내용이 기억이 났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17가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성공하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17가지 비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태인 대부호가 알려준 지혜.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유태인 부호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시험 과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혼다켄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제를 낸 거죠. 미국 플로리다 시골에서 어떤 과제를 했냐면 3일 동안에 나는 이 젊은이가 인생에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종이에 1000명의 서명을 3일 동안 받아오는 테스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20살짜리, 사실 대부분 공부만 하고 딱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이 청년이, 20대 청년이 첫날 이 서명을 받으러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실패했죠. 미국도 그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 이런 걸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뜻 나서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은 실패를 했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를 전략을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 다음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한 가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저는 일본에 귀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구도 바꾸고, 그래서 도와주시려면 여기에 이름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건 없지만, 학생이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든 종이학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첫날은 실패했는데 둘째 날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 청년을 도와주고, 그리고 종이학을 드려서 반나절 만에 1000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유태인 부호가 이 당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정식으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세워서 하고,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그거를 꼭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다른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열정을 하라. 그래서 곤란한 일에 맞부딪혔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구별하는 잣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업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2가지를 잘하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 유태인 부호 할아버지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도 그래, 20대 청년이 나는 그러면 진짜 기필코 부자가 되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이 대부가 설명한 핵심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꼭 행복한 부자가 되라는 거죠.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하면 나는 그 다음 진행을 안 하겠다, 당신한테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청년이 약속을 했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자신의 인생을 남한테 전가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100%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내가 오늘 가르쳐준 수업을, 여러분 이 사람한테 가르쳐준 수업을 듣고 성공한다면 다음에 자네도 가서 장래가 밝은 젊은이들한테 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성공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약속하면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자네한테 성공하는 부자로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세 가지를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서론이거든요. 행복한 부자는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뭐 사업을 하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던 대부분은 돈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꼭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동기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력 투쟁에 빠져들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이 쏟아지는 무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에 사는 것에 집중하고 돈과 성공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너무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 권력 투정에 빠지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의 관심만 받는 무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래서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일단 돈과 성공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젊은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돈에 관한 일을 잊는다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돈에 집착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없는데, 행복한 부자는 백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듣고 느끼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인생이 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들지만, 그 손에 들어온 돈을 잃고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또 때로는 건강마저 잃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일을 하다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일을 해도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지키고자 했던 행복이나 평안감이나 건강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공 자체에 대해 잊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일을 할 때 막 성공만을 바라보고 돈만을 바라보고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 자체가 돈을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행복하게 일을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경이나 권력, 우정과 애정, 성공과 돈만을 구하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에 다다랐을 때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대부분은 뭐 학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거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편견과 두려움, 그 다음에 왜곡된 가치관이라든지 윤리관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깨뚫어 보는 눈을 갖는 것이 행복을
행복하게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비결과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일을 할 때 자기 만족감이나 보통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자네가 받는 보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할수록 내 보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일을 잊는다는 것은 서비스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월급쟁이가 됐던 사장님이 됐던 간에 우리가 월급쟁이들은 대부분 일하는 시간이 재미없어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또 흥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월급쟁이들이 물론 요즘은 이제 월급쟁이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투자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는 월급쟁이로 그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이죠. 지금같이 이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는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 뭐 유명한 스타라든지 성공한 사업가들은 일을 그만두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얘기인지 아마 대부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에 몰입하고 일단 돈 버는 건 두 번째고 자기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 설레고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일에 몰입하고 일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버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이 재미없는 거예요. 일이 재미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버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일이 재미없어서 이 일이 재미있어서 몰두하는 사람들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뭐 돈 버는 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일단 내가 그 일이 재밌고 내 일에 몰입할 수 있을 때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더욱 더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인과 부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보면은 4분위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4분위로 나눠서 월급쟁이, 그다음에 평범한 월급쟁이, 그다음에 월급쟁이이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 돈을 많이 받는 월급쟁이 그런 것들 자영업이라고 그러죠. 전문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월급쟁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사업가가 되거나 투자자가 돼야지만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인이라는 거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누구의 원조나 지도나 도움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자유인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또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알지 못한 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위에서 시키는 일들만 하고 뭐 대부분 월급쟁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신의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한 달 나오는 월급에 의존해서 그냥 그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의지가 작동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경우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월급쟁이들이. 그래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정부, 회사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만 자유인들은 매일 자유, 기회, 풍요, 즐거움, 영광, 감사 이런 단어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죠. 반면에 부자인들은 부자유인은 비굴, 공허, 빈곤, 결핍, 경쟁, 질투, 조급함, 분노, 불만 이런 감정에 젖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유인들은 자유인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고 그 자유의 책임을 감내하는 대가로 그 보상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인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100%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때는 또 엄청난 보상을 크게 받지만 실패할 때는 그게 본인의 다 책임이잖아요. 책임도 무한대고 그다음에 보상도 무한대인 게 자유인이죠. 반면에 부자인들은 일상적인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도 없고 큰 보상 체계도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월급이나 뭐 약간의 성과급 정도지 굉장히 많은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유인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래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반면에 자유인들은 어느 날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문제없이 갈 수 있고, 또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자유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부자유인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원, 공무원. 자, 저도 예전에 기업에 큰 조직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그다음 대기업에 고용된 사장, 임원, 오너가 아니라 월급쟁이 사장이라든지 월급쟁이 임원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자들, 그다음에 전문직들. 여러분들 아마 전문직들이 월급이 많으니까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들은 월급은 많지만 이 사람들도 그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일을 많이 합니다. 일반인 회사원이나 공무원보다 굉장히 많은 일을 아침부터 밤늦까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스포츠 스타, 연예인, 그다음에 무직자 같은 사람들은 부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은 이해하실 텐데, 전문직 그러면 자유인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전문직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유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보상도 자기가 극대화로 가는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주인들, 인기 있는 레스토랑, 그냥 일반 레스토랑이 아니라 굉장히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갖고 있다는 주인들, 그 다음에 인세가 들어오는 작가, 화가, 예술가. 저도 책을 쓰고 있지만 책을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시 찍을 필요 없이 무한 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돈이 벌어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같은 거, 뭐 특허 같은 것들을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또 임대 수입, 뭐 예를 들면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것들을 세를 나서 월세를 매일 받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유명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이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은 자기 이름이나 브랜드를 갖고서 뭐 유명 광고를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채권,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 우리가 요즘에 주식에서 뭐 배당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갖고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시스템에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전문직들도. 그렇지만 이쪽 자유인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일단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면 우리가 무조건 회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계속 확대하다면 계속 확대만 하다 보면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들을 막 대량으로 뽑는다든지, 아니 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해놓고 사람을 많이 뽑아놓고 사람을 자르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도 공장 같은 것들을 크게 짓게 되면 거기에 초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고심하고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파탄에 빠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특히 자신이 잘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를 막 확대한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주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크게 하는 것보다 적정 규모로 하는 편이 자신에게 더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를 하시면, 시작하면 그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뭐 직원도 많이 뽑고, 회사도 뭐 사무실도 넓은 데로 옮기고 싶고, 또 새로운 사옥을 건축한다든지, 막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회사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초기 시작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인의 법칙과 비자유인의 법칙을 아까 앞에서 여기 설명을 드렸지만,
자유인의 법칙을 따라가야지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자신이 살아갈 삶의 유형,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비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는 조직에 있을 때는 비자유인이었죠. 그래서 저도 자유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제 유형도 바꾸고 제 직업도 바꿔서 저는 지금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다시 자기의 경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법칙을 다시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부자유인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유인의 인생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죠. 그렇죠? 내가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아프면 쉬어도 되고, 내가 내일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해도 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거의 없죠. 자유인의 인생. 그리고 대신 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는 건데, 반면에 부자유인의 인생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일뿐이라는 거죠. 내가 오늘 출근을 몇 시까지 해서 오늘 업무가 이만큼 해줘야 되고, 업무 외에도 또 뭐 회식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부가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해야 될 일들 리스트만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인은 스스로 자유롭지 만들지 못하네. 그래서 인생을 바꾼다든지 재설계하겠다는 것에 머리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한번 부자인이 되면 자유인으로 살고자 하는 인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재설계를 하겠다든지 이런 데에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결정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제 직업이 정년까지 안정적인 직업이고 또 급여도 그렇게 적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저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은 자유인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본인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인들은 플래너나 다이어리 대신에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플래너에 오늘 해야 될 일을 리스트를 쫙 적고 또 제가 할 일 말고도 뭐 회사에서 원하는 일이라든지 조직에서 원하는 일들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일들을 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적어서 그 일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자유인들은 다이어리가 아니라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생각이 떠오르면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구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디어 노트를 갖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인들은 능률을 높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죠. 플래너나 수첩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도가 가르쳐준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직관력을 높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만큼 행복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세일즈의 달인이 되라, 여섯 번째 연설의 천재가 되라, 일곱 번째 인맥을 활용하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행복한 부자로 만드는 돈의 법칙을 배워라, 그 다음 아홉 번째 자신의 사업을 가져라, 열 번째 진심으로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찾아라, 11번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라, 12번째 성공을 앞당기는 파트너십, 13번째 백만장자 정신을 몸에 익혀라, 14번째 과감하게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라, 15번째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16번째 꿈꾸는 자가 인생을 바꾼다, 17번째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행복한 부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17가지를 이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성공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